전산회계 1급 2019년 제3차 84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습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뇌세김 학습 방법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전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행하시오. 접대비 제조 부분 25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경우는 먼저 전기입은 원가 명세서에 가서 접대비 250만원을 추가 입력합니다. 그러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경됩니다. 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전기분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한 다음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을 수정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또 변경됩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당기 순이익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 맨 위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을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데이터가 없어서 그냥 가상으로 설명합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접대비가 누락됐다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접대비 엔터 하고 2500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경됩니다. 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 원가로 대체합니다. 창을 내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요 금액이 얼마냐 하면 119200 여기다가 119200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됩니다. 쭉 엔터를 쳤습니다. 확인. 당기 순이익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창을 닫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여기 당기 순이익이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당기 순이익을 불러올 거냐? 예. 그러면 맨 위에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39617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여기 2월 이익잉여금 여기를 변경시킵니다. 아까 얼마였냐 하면 39617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대체 차익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거래처별 초기열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열 메뉴에 가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계정 감원 및 조교 등록에 반영하시오.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8월 9일 국민은행의 이자 수익 중 원천 징수세액 9,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7,60원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단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대변엔 이자 수익 6만원이 되고 차변엔 원천 징수세액 이것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잔액은 보통 예금입니다. 9월 7일 영업부 직원의 업무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100만원 중 원천 징수세액 3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였다. 영업부 직원의 강사료입니다. 차변에 교육훈련비, 판매비와 관리비이고 원천 징수했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원천 징수를 하면 예수금이고 원천 징수를 당하면 앞에 것처럼 선납 세금이 되는 겁니다. 10월 1일 기부 목적으로 학교법인 세운학원에 30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기부금입니다.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보통 예금입니다. 10월 20일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200만원과 통관수수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원재료라는 자산이죠.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세금은 다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이미 도착된 거 받은 거라면 차변에 원재료 230만원, 대변에 현금 230만원이 되고 현재 오고 있는 중이라면 미착품 2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도 맞고 미착품도 맞습니다. 10월 31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영업팀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입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불공 매입사항을 카드로 결제하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이게 부가세 포함된 17만 1,000원을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접대비 17만 1,000원, 영업팀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이고 대변엔 미지급금 17만 1,000원인데 거래처 BC카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영수증이 거래처가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과 하는 거라면 매입 매출 전표 카과 매입에 들어가면서 복리후생비는 15만 5,455원이 되고 부가세 대금이 15,545원이 되는 겁니다. 11월 17일 주식회사 광주로부터 원재료 7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금 7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차변에 선급금 70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엔 당좌예금 70만원인데 선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7월 29일 본사 영업 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2000cc를 울산 자동차에서 2천만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과세 매입 아니면 불공 매입인데 여기는 2000cc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것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 매입으로 처리하고 불공제 사유는 3번입니다.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차변은 차량 운반구가 되고 대변은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입니다. 공급가액은 2천만원, 부가세 200만원, 거래처 울산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열을 표시합니다. 8월 16일 본사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책상을 주식회사 순옥가구에서 구입하고 대금 2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 매입세 공제요건을 충족함을 수령하였다. 단, 책상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할 것, 현금 영수증으로서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현과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에는 여기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220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 나오고 거래처는 순호가고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여기 비품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비품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9월 23일 B사업자인 황정숙에게 제품을 88,000원 부가세 포함해 현금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 간이 영수증은 무자료입니다.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닌 무자료이기 때문에 건별 매출로 처리합니다. 유형은 건별 매출 14번이 되고 공급가에게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줬습니다. 88,000원 줬고 엔터를 치게 되면 8만원과 8,000원이 나눠져 나오고 거래처는 황정숙이고 분계는 현금입니다. 여기 또는 혼합 그랬는데 분계 유형은 채점을 하지를 않습니다. 분계만 맞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현금 하게 되면 더 이상 분계는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혼합 그러면 현금을 써줘야 됩니다. 4월 21일 해피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유형은 과세 매출이 됩니다. 과세 매출이고 공급가액은 여기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해피 상사가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여 그리고 외상으로 했습니다. 분계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계는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11월 9일 주식회사 천마에서 원재료 1000개 공급가액 1개당 25,000원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 중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개포의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30일 후 주기로 하였다. 원재료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이 됩니다. 공급가액은 수량 1000개, 단가 25,000원 적게 되면 공급가 2,500, 부가세 250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열을 표시하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어음을 배서하여 줬기 때문에 대변은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거래처가 천마가 아니고 개포로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잔액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 미국 소재한 LA 상사에 제품을 4,000불에 직수출하기로 하고 제품을 선적 완료하였다.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으며 선적일 시점 기준 환율은 1불당 1,150원이다. 직수출했습니다. 직수출했기 때문에 유형은 수출이고 영세율 구분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4,000불 곱하기 1,150원 하게 되면 공급가액에 460만원을 적습니다. 부가세는 없습니다. 거래처는 LA 상사고 분계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계는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9월 25일 일반 전표 입력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 것은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가산세 25,000원 포함하여 보통 예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6월 30일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확인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오. 이 말은 뭐냐 하면 9월 25일 날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일반 전표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세금과 공가로. 그러면
6월 30일자 회계처리 가보면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공과를 미지급 세금으로 바꾸는데 미지급 세금은 얼마냐면 이 가산세를 뺀 나머지 972만 4천원이 되고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겁니다. 차변에 미지급 세금 그리고 세금과 공과 대변엔 보통 예금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가세 납부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미지급 세금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습니다. 10월 5일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당사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확인되었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했는데 이거는 접대비가 아니고 직원의 결혼 축하금은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500번대 제저원가로 변경시키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기말 현재 우리은행 차입금 3년 만기 중 300만원의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였다. 장기 차입금이 내년에 갚아야 할 부채로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단 유동성 대체를 위한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를 시키고 대변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둘 다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수동 결산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2번 결산일 현재 영업부수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여기 보면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입니다. 내용연수 50년이죠. 그래서 내용연수 50년분의 취득원가 5천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0입니다. 0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100만원이 나옵니다. 100만원. 이거는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 입력을 하는데 영업부기 때문에 영업부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건물에 100만원을 입력을 하고 나중에 자동 입력이 다 끝나면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만원 그리고 대변엔 100만원입니다. 대변엔 감가상각누계액 100만원입니다. 자동 결산도 하고 수동 결산도 하면 틀립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되도록이면 자동 결산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럼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역시 이것도 대손상각비도 자동 결산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대손상각 보조청의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수동으로 한다면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을 합니다. 차변엔 대손상각비, 대변엔 대손충당금 109번, 대손충당금 111번입니다. 이거는 금액을 계산해서 외상매출금 5억 8,912만원 곱하기 1% 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받으러움도 받으러움 잔액 7,537만원에서 1% 그리고 받으러움에 달려있는 대손충당금 잔액 52만원을 차감한 23만 3,7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그냥 자동으로 입력을 하고 나중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장기 차입금 플러스 우리은행 300만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98002 300만원입니다. 수동결산이 끝나면 창을 닫고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0112. 아까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판매관리비죠.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의 건물란에다가 100만원을 입력합니다. 엔터. 그리고 대손상각은 여기 상단에 F8 대손상각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이기 때문에 여기 미수금은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합니다. 지금 이 마이너스 나왔는데 실제 문제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지금 다른 문제가 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에 대한 잔액만 남겨놓고 미수금 잔액은 없앱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자동 붕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두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전표 추가를 클릭합니다. 예. 하면 결산이 끝났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일기 확정 4월에서 6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기간을 4월 이후에 6월 3일 입력하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5월 중 했기 때문에 월계표 5월 또는 일계표 5월 1일부터 5월 30일 괜찮습니다. 월계표에서 0505 하게 되면 월계표가 나오는데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소모품비를 보면 되겠습니다. 85만원입니다. 3월 30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금액은 얼마인가?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거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3월을 조회하게 되면 단기와 전기가 나오는데 3월 단기를 보아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합계금액을 보면 됩니다. 유동자산은 982-776-347이고 유동부채는 425-845-347입니다. 차이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5억 5,6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다른 회사로 설명하겠습니다. 일기 확정 4월 6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부가가치를 클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0401 0630 하게 되면 여기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과세 표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과세 표준 금액은 요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고 납부세액은 여기 차감,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2번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회계관리에 장부관리 일계표, 월계표를 클릭합니다. 5월 중 했으니까 이게 월계표를 클릭합니다. 또는 일계표도 괜찮습니다. 일계표로 할 때는 0501, 0531 이렇게 하면 되고 월계표로 할 때는 0505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쭉 내리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소모품비가 여기 있습니다. 소모품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지급 나와있죠. 현금 소모품비 요 금액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3월 30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 금액은 얼마냐? 이것은 결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3월이니까 03 하게 되면 여기 유동자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요 금액을 입력을 하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밑에 가면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아까 그 유동자산에서 요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전산회계 1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